말씀 한 장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자, 3절이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크게 하시죠. 없는 사람으로 해요. 좀 크게. 시작. 네, 거기까지 있습니다. 거기까지 영어로 해석할 수 있는 분, 우리 국제학교니까. 우리 애들은 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뜻이죠.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에 대한 의미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랩넌트를 키울 수 있는 귀한 신분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RGS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종일을 통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움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우리 랩넌트의 학업관입니다. 사실 원래는 건강 특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엄마들이 건강도 건강이지만은 애들 건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공부 못하는 애가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공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애들 특징이 육신이 건강하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잘 먹으니까. 근데 공부도 건강해야 돼요. 근데 공부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건강보다도 먼저 영적인 건강이 우리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우리 랩넌트의 학업관. 제목 좋죠? 우리 정신건강 특강으로 할까요? 그러면은 우울증부터 시작할까요? 여기 두 분 오셨는데 제가 두 분 따로 만나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저를 따로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늘 이제 우리 RGS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이 우리 학부형으로서 우리 같이 랩넌트를 키우는 전도자로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애들이 모습을 본다면은 거의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애들이 이제 성장을 합니다. 이게 저희 모습이었거든요. 비슷하게 생겼죠? 안경도 쓰고. 저는 아주 그 충청도 당진구 송산면 유공지라고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온 동네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어려서 이사 나왔는데 아주 시골 동네에 태어났는데 그 동네에서 제가 자랄 수 있는 배경이라고는 요 집이 제가 태어난 집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개량이 된 집이에요. 원래 초가집이었는데 제가 태어날 땐 초가지붕이었는데 한참 뒤에 가보니까 개량 지붕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철로하고 기화를 했더라고요. 여기 옛날엔 개구멍이 있었는데 여기로 제가 방을 대문 통과하지 않고 개구멍으로 기어서 다니는 그런 기억이 나요. 어려서의 성장 과정입니다. 저희 모습이. 그럼 대충 분위기 아시겠죠? 아니 엄마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 엄마들하고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여기에서 이제 군대를 요 사시는 동안에 군대를 가셨는데 지리산에서 공비톱을 나가서 부상을 나가셨어요. 그때는 공주에 계시는데 그리고 뭐 다리 한쪽 절단하시고 한 대수술만 자르고 째는 수술만 한 20번 하셨으니까 대충 분위기가 되시죠. 이런 가문에 이런 경제적인 어떤 그 정서를 가진 우리 집안에 아버지의 불행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얼마만큼 고통을 당해야 되냐면은 아버지가 병원에 이제 수술하러 올라가시면은 다리 절단하고 적응 기간이 한 6개월 걸리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어려서. 그럼 대충 우리가 그 유목사님 어려운 시절이지만 유목사님 나름대로 어려우시지만 저는 나름대로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 근데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제가 5살 때 도고온천이라는 지역에 이사 와가지고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중학교에 제가 1회 입학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회라는 거는 좋은 면도 있지만 굉장히 불리한 게 많아요. 교실을 다 앉아놓고 이제 국립이니까 학생을 모집하고 교사가 발령이 났는데 교사가 반이 안 오고 교실이 반밖에 없어 있다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 피아노 칠 줄 알으면 음악 선생님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이 맨날 바뀌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바뀌니까. 그럼 이제 중2 정도 돼가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고등학교 들어가는 생각 아무도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매일 시골이니까 그 시골 분위기 속에서 산에가고 토끼 잡으러 다니고 눈으로 나는 수업 안 하고 망쳐가지고 그 100원 가지고 토끼 모르면 잡히거든요. 그런 생활하다가 고등학교 가려고 보니까 그때서 다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느 학교 가야 되지? 근데 동네 학교가 있긴 있는데 어느 학교 가지? 그러니까 일회졸업생은 뭐냐면은 기준이 없어요. 몇 등까지가 어느 학교 가고 몇 등까지가 어느 학교 가는 기준이 없으니까 교사도 헤매고 우리도 헤매고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한테 지금도 기억이 나는 선생님 가운데에 오춘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대학교 마치고 바로 오신 분인데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긴 얘기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진달래꽃을 따가지고 소주다 담아가지고 진달래 줄을 만드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도와드렸더니 야 상현아 너 앞으로 뭐가 될 거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약사시니까 저는 절대 약사는 안 된다고 했어요. 약사가 왜 싫냐면은 아버지가 집에서 24시간 약국을 관리하시니까 하루 종일 나를 관리하셔야 돼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약장사 개념이지. 약대가 얼마나 좋은데요. 교수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약사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어려서 본 모습은 약장사밖에 안 보였어요. 수준이. 이게 그 정도밖에 못 본 거예요. 절대 약사는 되기 싫고 제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더라도 또 제가 어려서 약했으니까 이제 의사가 되면 좋겠더라.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 저 의사 하려고 했더니 선생님 나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눈을 딱 보니까 네 주제에 무슨 의사냐 그런 말이 다 오는 거 같아요. 눈 보면 알잖아요. 대충.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뭔 얘기를 해주냐면은 제가 그 어떤 적성검사 테스트 있잖아요. 그게 지금 뭐가 잘 나왔냐면은 대인관계하고 아버지 곁에서 매일 약을 팔았으니까 그 사람 관리 잘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어릴 적에 적응이 됩니다. 아버지 없으면 내가 약을 보자고 내가 팔았으니까 어쨌든 간에 얼마큼 동네에 소문났냐면은 좀 더 감기 걸리면요 그냥 좀 며칠 가요? 7일하면 7일 걸리고 그냥 두면 일주일 가요.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감기가 동네에 몰려오면은 아버지가 저녁에 감기약을 만들어 와요. 그러면 누가 오더라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감기약은 쌍화탕 2병, 감기약 이틀분 뭐 그렇게 줘요. 그러면 내가 뭘 알고 있느냐면은 요 원리를 알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는 그 얘기 안 하는데 제가 꼭 물어봐요. 며칠 됐어요? 감기 걸린 지 그러면 3일 됐대요. 약 똑같은 약 주면서 한 4일쯤 되면 낫을 거예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일주일만 낫거든요. 먹으나 안 먹으나 감기약은 같대요. 그리고 며칠 됐어요? 한 일주일 됐대요. 주면서 동시에 얘기해요. 내일쯤 낫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처음 오늘부터 그랬대요. 이거 잡수시면 한 일주일 동안 쉬한다 그래요. 거의 맞죠.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면은 아버지보다 아들이 약을 더 잘 판다는 거예요. 이 끼가 있지 제가 벌써. 그게 저의 달란트였었어요. 잠재하고 있는 심이었지.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진짜로 1년만 공부하면은 네가 원하는 대학도 갈 수가 있고 일단 고등학교 갈 수가 있는데 어려서 애들한테 가장 예민한 것이 네가 좋은 고등학교에 교복을 입고 다니면은 여학생들이 많이 너하고 따라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 사춘기 때 그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날 어쨌든 간에 그 선생님이 나한테 한 10분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얼마만큼 머리에 꽂혔느냐면은 우리 교복 입고 모자 쓰고 다닐 때니까 집에 딱 오자마자 모자 벗어가지고 이렇게 책상에다 못을 막았어요. 모자를 걸고 저는 의자에다 벨트를 묶고 그리고 딱 공부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먹으려면은 1년 동안에 내가 공부해서 최고 좋은 고등학교 간다. 그 당시에 서울은 뺑뺑이라 못 가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못 가고 그 다음에 좋은 이제 고등학교 간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학을 진도가 반밖에 안 나갔어요. 영어는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는데 얼마만큼 공부해야 되냐면은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1년 공부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제가 태어난 지역에서 최고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서울은 못 오니까 수원에 있는 유신고등학교까지 올라왔어요. 유신고등학교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거 알려드렸는데 옛날에 유신고속 알죠? 유신고속. 그 학교가 유신고등학교예요.
포름고등으로 바뀌었었죠. 지금 아주대학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때는 유신고등학교 부설 아주대학교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럼 같은 캠퍼스니까 그만큼 우리가 자부심이 있고 거기도 제가 3년대예요. 전국에서 나 같은 애들만 뽑아가지고 한 학년에 600명씩 모집하는데 제가 거기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아무도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 학교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그 학교 이사장님이 박정희 대통령 친구예요. 박정원 씨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지방 순회 가다가 우리 학교 놀러 왔다고 그 정도 그런 학교였던 거예요. 대충 알겠죠?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건 알으시. 그래서 제가 그 학교 나왔는데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기초 없이 좋은 학교를 따라가니까 못 따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같이 학부형으로 생각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애들한테 어떤 생각을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고 길게 가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빨리 찾아줘야 돼. 평생 하더라도 저같이 밤새고 공부하잖아요. 밤을 새고 공부하더라도 전혀 지루하지 않는 걸 찾아주면은 애들이 집중력이 생겨요. 제가 대학원에서요, 동경대학교에서 이제 입학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걸 적용한 겁니다. 여러분 동경대학교, 이과대학교라면은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A4 용지를 1시간에 12장을 풀어야 돼요. 영어를. 그럼 대충 실력이 어느 정도 알겠죠? 아니 쓰는 거 말고 거기다 만점 맞아야 돼요. 그럼 저 실력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진짜 집중하고 봤는데 50점 못 넘어가요. 그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1년에 제가 톱을 해버렸어요. 유학생 가운데 톱이라고 우리 교수님이 저를 인정했어요. 이럴 때 좀 인정해도 제도가요. 박수까지 하시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교수가 우리 집 사람 보고 얘기하더라고. 박사 몇 점 나온다 하면 우리 집사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김치 끓이다 말고. 얼마나 창피해요. 내 실력을 아니까. 유학생이 톱을 했답니다. 이 톱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애들이대로 만드는데요. 진짜 공부할 때는 선생님 마음을 읽어가지고 시험 나는 거면 골라하면 돼요. 맞죠 원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동경대학 시험에 예상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예상 문제를 찾아냈어요. 어떻게 찾느냐? 세상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방법을 택했는데 1년 동안 매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혼자 시험 봤어요. 근데 상상이 안 되죠? 똑같이 동경대학교 역사가 길잖아요. 똑같이 역사적인 시험지를 다 찾아다가 똑같이 시험 보고 9시에서 10시까지 보고 1시간 동안 보고 나머지 시간들은 계속 연습한 거예요. 틀린 것만 찾아가세요. 예상 문제가 통일이 되잖아요. 20문제 뽑았는데 그 20문제 뽑은 것 가운데에서 영작이 5개가 나왔어요. 아니 시험지가 10장 넘는다니까요. 딱 보는 순간 1번 모르겠더라고요. 딱 보는데 2번도 모르겠어요. 3번 모르면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3번 몰라서 떨어졌어요.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넘기다 보니까 맨 뒷장이 영작이 나왔는데 영작 가운데 5문제를 내가 2문제 정확하게 이용해 나왔어요. 3문제는 짜집기 하면 알겠더라고요. 그 가장 어려운 영작을 거의 10분 만에 다 써버렸어요. 완벽하게 이뤘으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1번으로 들어오니까 1번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기도첩에 나와 있죠.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게 영안이에요. 멀리 있는 것이 땡겨오는 것이 비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번 아니까 2번도 아는 문제예요. 딱 보고 나니까 시험을 다 보고 나니까 시간이 5분 남더라고요. 3개 몰라가지고 찍어야 돼 이제는요. 근데 영작이니까 여기 쓰는 이게 못하잖아요. 돌리지를 못해가지고 딱 찍었는데 그 중에 2개가 맞았어요. 옆에 한테 물어보니까 걔는 벵글라데시에서 온 문둥병 전문 의사였거든요. 걔가 무릎을 탁 치더니 네 말이 맞고 내가 틀렸대요. 걔들은 영연방 식민지구잖아요. 벵글라데시가. 걔가 떨어지고 내가 붙었어요. 그럼 실력이 좋았느냐? 아니래요. 반드시 시험에는 요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애들한테 집중력을 심어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매달마다 격달로 해가지고 기도 수첩에 제가 공부하면 지금 쓰고 있는 걸 사실은 애들이 알아듣던 요령 계속 쓰는데 요번 달에 공부하는 요령이 바로 요번 때 나올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부에는 절대로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인터랙션이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반드시 누구랑 같이 합니다. 잘 보세요. 부모랑 같이 하든지 친구랑 같이 하든지 선생님과 같이 하든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특징이 있다면 선생님과 친해요. 맞죠? 일단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 과목은 망쳐버립니다. 일단 그 과목을 안 들어요.
그 선생님들이 역할이 얼마큼 중요하냐면은 그 애들한테 한번 잘못 영향을 집어넣어버리면은 평생 갚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중학교 때에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닌데 미술 선생님은 굉장히 영향력 있게 애들을 가르쳤어요. 심부름을 많이 했어요. 그분이 여자 선생님인데 그 심부름 몇 번 갔다 오다가 미술에 정감이 들어가지고 제가 홍익대에 미술대회까지 나왔었어요. 제가 미대 갈 뻔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뭔가를 심어놨어요. 이게 보이지 않게 애들한테 힘을 쓰는 힘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교사한테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얼마큼 무섭냐면은 애들을 한 번쯤 끌고 와버리면은 걔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계속 만나니까요. 제가 정신의학자잖아요. 제가 신신의학이 전공인데 제가 오늘 딱 50분 동안에 여러분들 한번 우울증 나 걸리게 해볼까요?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우리 SBS의 김정택 잔장 아시죠? 우리 예원님이 장르셨잖아요. 우리 더웨이 클럽 같이 멤버라 이제 우리 모셔 연주를 하는데 피아노가 그때 피아노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명이 뚜껑을 딱 열더니 소리가 안 나니까 땅땅땅땅 소리가 안 나니까 뚜껑을 열더라고요. 뽀뽀뽀 있죠? 그거 쫙 뽀뽀를 치니까 막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막 뽀뽀뽀하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뽀뽀를 치다가 한 번 쫙 하더니 이제는 할머니 뽀뽀를 치더라고. 할머니 뽀뽀를 치니까 막 이러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쫙 하더니 우울증 환자 뽀뽀를 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울하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번 짜르릉 하더니 누군지 몰랐는데 뭔지 몰랐는데 UH에 자살음악을 치고 있더라고요. 야니음악을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질문한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이 드세요? 누가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자살을 다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게 UH 음악이 자살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연주했던 그 조은미 집사가 음악을 연구하면서 그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음악과 자살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끌고 간다는 것이 정서와 음악과 교육을 통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어떤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 교사가 얼마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선생님들 놓고 기도한 사람 손 들어봐요. 오늘 솔직하게. 하셨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당연히 해야 되지. 당연히. 얼마큼 기도하시느냐. 선생님들이 만약에 우리 애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건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 제가 영향받은 얘기 때문에 하는데 얘가 우리 막둥이에요. 얘가 아이작인데 얘가 이제 지 형 따라서 영국 갈 텐데 얘는 이제 큰 애는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일본서 공부하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영국에서 공부했어요. 얘는 한국 애일까요? 일본 애일까요? 일본 애일까요? 빨리 대답해보세요. 어디일 것 같아요? 저기 뒤에 와 있는데 물어볼까요? 얘는 말이죠. 굉장히 예의가 말라요. 일본식 교육을 받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그리고 영국 신사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발음이 영국 발음이잖아요. 굉장히 젠틀해요. 이해가 되죠? 근데 얘는 한국 사람, 기질은 한국이에요. 피는 한국 피는 아빠 닮았죠. 어디 가겠어요. 근데 쟤를 내가 너무 미안한 것은 율법대로 키웠어요. 막 때리면서 키웠어요. 모를 때니까.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원칙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 막둥이는 나이 40이 났는데 이삭인데요. 얘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이삭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천마치치를 키웠어요. 초등학교는 유치원까지 일본서 다니고 유치원까지는 일본서 다니고 초등학교는 KIS 미국인 학교 다니고 중학교는 여기 RG에서 나오고 이번에 이제 동탄국제학교에 들어갔어요. 자, 얘는 한국일까요? 미국일까요? 일본일까요? 얘가 얘기를 해요. 얘는 일본 가면 일본이라고 알고 있고 한국은 한국이라. 제가 그래요. 아직 들었어요. 얘 두 애들을 키울 때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키웠느냐면은 천국 시민권을 다 집어넣지 않으면은 얘들은 정체성이 혼란이 와요. 맞죠? 그럼 우리 애들한테 우리 품에 있을 요 안까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걸 딱 넘어가면은 엄마들 통제가 안 돼요. 일단은 엄마가 말하면 잔소리가 돼요. 좋은 얘기인데 근데 옆에 아줌마가에게나 선생님에게가 멘토가 돼요.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멘토와 잔소리는 뭐가 다르냐? 내가 하면 잔소리고
엄마 저쪽에 한번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할이 바로 뭐가 되냐면 학부형들끼리 힘을 모아야만이 학교가 성장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모델적인 학교가 대덕 학교입니다. 거기 연구단지 있죠. 그게 바로 저희 중학교 같이 학교가 덜 만들어졌는데 대덕 단지니까 학생을 모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운영이 안 되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오늘 같이 모인 겁니다.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당장 문제가 어느 과목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그래? 나 미국서 유학했는데, 나 독일서 유학했는데, 나 일본서 해가지고 엄마들이 또 나 수학 전공했는데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그 부족한 거를 딱 했는데 대덕학교 1등이 되는 거예요. 그 책이 뭔지 아세요? 실컷 놀고도 공부는 1등이라니요. 그 책 지금도 나와요. 내용 보세요. 애들 절대로 놉니다. 근데 걔들 공부 1등을 해요. 아니 똑같이 다 1등은 안 했죠. 1등급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애들과 같이 학부모들이 같이 하나가 될 때 학교가 무수가. 제가 이번에요. 이제 이사기가 우리 막둥이가 RGS에서 제가 여기 이제 미국이나 그 KIS에서 이걸 옮길 때 가장 갈등이 뭐냐면은 일단 얘가 하는 얘기예요. 아빠, 나를 왜 여기로 데리고 오셨나요? 그때 천안 때니까 KIS 학교 좋거든요. 수영장도 있고 뭐 하여튼 학교 괜찮았잖아요. 미국이나 학교. 근데 얘가 저보고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뭐냐면은 아빠, 수업료가 싸니까 나 여기 데리고 와줘 그러더라고. 근데 수업료 싸지도 않아요. 사실 여기 앉아서 비싸잖아요. 사실 우리 때인데 조금 더 보여도 비싸긴 비싸요. 근데 얘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영성으로 키워놓지 못하면은 반드시 얘가 혼자 가는 길을 헤매야 돼요. 그래서 얘가 제가 쓸 수 있는 권한이 6대까지 같아요. 그래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여기를 집어넣는데 얘가 시험이 떨어져 버렸네. 근데 다 지나간 얘기니까 하는 거야 이제는. 지금 떨어졌으니까 지금 했던 거 부여가 안 되니까. 그거 제가 학교에다 항의를 했어요. 왜 떨어뜨렸냐 했더니 선생님 때 교장도 알고 항의를 했더니 이러지 마. 항의를 했더니 이유가 뭐냐? 얘가 한글을 모르잖아요. 그럼 국제학교라면 영어를 전부 던지 차라리 그러면은. 얘는 수학 같은 건 꼭지점이라는 말을 모르잖아 얘는. 그 꼭지점이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옆에 탑포인트 뭐 그런 거 아니라 했더니 그건 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를 위해서 학교에서 회를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다시 영어를 줘봐가지고 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학교 가는 길이 영어 대안학교이고 영어 국제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로 모든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거를 학부모들이 힘을 모아줘야 지금. 진짜 기도하시면 저희들 총회 때에 우리 이제 이재환 장로님께서 좀 얘기하실 텐데요. 우리 학교가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국제학교 되는 거죠. 거기다 가끔 색깔별로 검은 선생님 한 분 오시고 하얀 선생님 오시고 그러면 이제 국제학교가 딱 되는 거예요. 하나가 맞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전부 다 영어식을 해가지고 얘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날이 와야 됩니다. 학교가. 근데 그게 쉬운 일이냐?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 뒤에 선생님들이 지금 대단한 분들이 오시거든요 이제는. 그러면 이분들과 교감 선생님 딱 힘을 모으면은 우리 학교가 그런 날이 와죠. 얘가 지금 용산에 들어갔는데요. 내가 봐도 얘는 공부를 안 해요. 얼마큼 안 하느냐? 일단 집에 오는 날은 아침 4시에 일어납니다. 4시에 잡니다. 4시에 가는 게 아니고. 밀렸던 걸 이걸 다 해야 돼요. 캠프를. 그러면 너 자꾸 여기서 신경 쓰는데 얘한테 잘한 얘기를 못해요. 얘는 지금까지 공부했다는데 정말로는 얘가 드디어 얘기하더라고. 아빠 이제 내가 공부를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안 하면 안 되잖아 분위기가. 얘는 지금 국어도 못하죠. 일단 뭐 처음부터 얘기하면 국어는 일본 수학 때 항상 빵점 맞았어.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어요. 야 빵점도 연차가 있으니까 그냥 백지 채워라. 자, 채운다는 게 뭐냐? 기억을 채워요. 기억 하나 하니까. 시험지 한 장은 전부 다 기억 속으로 어떻게 되는가. 다음 시험에 니은을 채우더라고. 뭐 다음에 또 지우시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이사가 네가 만약에 시험지에 하나만 맞으면은 아빠가 케이크 파티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하지. 그 용돈 주게 하니까 진짜 얼마 후에 이름이 시험지 들고 날라온 거 있죠. 학교에서. 학교에 있거든요. KIS가. 스쿨버스가 잠시 가져오는데 날라왔어요. 하나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근데 보니까 진짜 맞았는데 수요일을 맞았다. 수요일.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기억니을 쓴 놈이 수요일을 맞았으니까 약속대로 파티하고 용돈 주고 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받았냐 그랬더니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칠판에 수요일 써 있었어요. 자, 컨닝일까요? 안 컨닝일까요? 아니에요. 옆을 보는 게 컨닝이고 앞을 보는 건 절대 컨닝이 아니에요. 얘 컨닝 아니어서 사랑 받았어. 그럼 내가 뭐 해줬느냐? 무지무지하게 칭찬해 준 거예요. 역시 너는 누구라 하면서 아빠 닮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령을 얘기하면서 너는 가능성이 하나만 좀 주제에 얘가 거기에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에이 병신까지 오지 하나만 그러면 얘 주는 건데 얘한테 힘을 몰아줘가지고 길게 가도록 된 거죠. 그러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을 지금 보면 안 돼요. 우리 메시지 가운데에도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오늘을 나를 봐야 엄마들이 답답하잖아요. 오늘 보면 뭐 답답한 거예요 지금. 엄마들 이제 가죠. 우리 큰아들이 여기 왔는데 전 영국서 왔잖아요. 시차가 안 맞아요. 아니 새벽 3시 4시까지 앉아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데 애가 잠을 자야 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보니까 얘는 영국에서 왔으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기다려줘야 되는데 걔한테 가서 막 짜증내고 있더라고요. 옛날 얘기인데 지금은 안 그래 이제. 뭔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얘들 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엄마들이 할 일이 바로 뭐냐, 교사가 할 일이 바로 뭐냐면은 얘가 평생에 재미있는 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저는 분명히 믿기는 65억 인구 가운데에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찾으면 얘가 천재가 됩니다. 그걸 못 찾으면 얘는 항상 2등이 돼요. 그럼 그걸 찾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중학교 때 보입니다. 아까 그래서 교사가 중요하다는 것이 애들 잘못된 걸로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서울에 있는 신당초등학교에 학교 운영위원장을 4년 동안 했어요. 저랑 아무 관계없는 학교인데요. 그 학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상급생, 하급생이 존댓말 쓰게 만들어놨어요. 신설학교니까. 교사가 존댓말 씁니다. 선배 후배 싸울 때에 선배가 얘한테 야라면 안 돼요. 아무개님 나보고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싸울 둘이. 그럼 내가 언제 욕했는데요? 둘이 싸워요. 너 싸우다가 싸우면 안 돼요. 교사가 말려요. 두 분 다 싸우지 말고 수업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싸움이 끝나요. 그게 모델 학교가 될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요 중학교 애들한테 그거 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맡겨야 되냐면은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를 우리 RGS를 통해 가지고 세계적인 학교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그 신당 초등학교 가서 4년 수료했던 공로표를 받아왔어요. 근데 그 제가 공로된 것이 전부 다 서울시 교육청에 등록이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재능기부라는 교육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물질 기부가 있는 반면에 재능 기부가 있어요. 그 제도를 만드는데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누굴 집어넣느냐? 우리 멤버 가운데에 장삼열 장로가 계세요. 육군 대령 아시죠? 전쟁 이름만 거기. 그분을 이제 후계자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분 캐리어가 굉장히 육군 대령에다가 국방 한미 60년사 편찬위원장. 그럼 제가 뭐 할 거냐? 그 학교를 평생의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모델 학교를 만든다. 자, 그리고 RG에서 가능하느냐? 신설학교고 처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조금만 힘을 모으면은 금방 가능합니다. 제가 동탄 학교 가서 최고 먼저 놀란 게 바로 뭐냐면은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학교를 내가 어떻게 만들겠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 둘이 교사 선생님 3명이서 호텔에서 한 달 동안 그림을 그렸더라고. 학교 그림을. 근데 이분이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은 국제적인 학교의 마인드를 하는 학교인데 지정의를 집어넣는데 예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애들한테 인성을 강하게 심어넣어버리니까 인성 속에서 영성을 빠졌지만은 인성 속에서 인간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한 600명을 1800명 통장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학교가 조용히 흘러가요. 그것만 집어넣는데 요번에 이분이 교장 연설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되게 교장쌤 연설 그리면 뭔가 폼 잡으려고 딱 하는데 이분이 딱 올라오더니 내가 왜 교장 된지 아세요? 그러더라고. 우리 몰랐잖아요. 황우석 박사가 미국에 왔을 때 자기네 앞에서 강의했대요. 자기가 그 박사과정 때에. 그러니까 자기가 황우석 박사 강의 끝나고 나니까 그 사람의 만큼 내가 인정을 받더래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조금 있다 가더니 황우석 박사 논문이 거짓말로 소문나니까 저 사람들은 내가 욕을 되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럼 지도자 한 명이 얼마큼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를 여러분들 자녀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 우리가 메시지만 감동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감동이 딱 들은 순간에
아, 저 교장 선생님 뭐가 있구나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걸 쫙 보는 겁니다. 일단 1학년 때는 말 그대로 모든 걸 자율이에요. 그리고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단란들 찾는 데에 개별 단란들 찾는 데 모든 걸 집중했지. 동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아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일단은 학교 내에 모든 거는 교사가 통제하지 않고 CCTV가 다 있으니까 그냥 저녁에 편견만 내요.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기숙사방에 모르고 여학생방에 들어가다 걸리면은 벨이 팍 나가서 비상이 걸려버려요. 일단 냈죠. 그러니까 맘 놓고 학교 내에 풀어놔버려요. 그 학교 내에서. 근데 얘들이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시험 자체도 무시험을 드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를 배우고 인간관계를 배우고 거기서 독립을 배우는 거예요. 교장이 그런 방침을 갖고 쫙 몰고 나가는 거예요. 요번에 당이 바뀌다 보니까 예산이 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 바로 옆에 있는 삼성 연구소에 가가지고 5억 달라겠대요. 학교한테. 그리고 5억 주기로 했대요. 지금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능력이죠, 이제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RGS에 어떤 마음을 갖고 품어야 되느냐? 아직은 그게 가능할 때예요. 지금 만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수고하시지만은 여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운영위원들이 우리 이재환 장로나 우리 황태동 장로 그런 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학부형 같이 모아서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RGS를 어떻게 만들면은 세계적 학교로 갈 것인가. 그걸 계속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 교감 선생님하고 계속 그 그림을 그리는 거지. 물론 이제 그것이 시행착오 몇 번 할 수 있지만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새로운 것이 창출되어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동탄국제고등 잘 모르나 보죠? 잘 몰라요? 여기가 상속자들 나오는 학교예요. 드라마에 나오는 학교예요. 반응 좀 보여봐야겠다. 나 혼자 자랑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제가 자랑하고 있는 게 사실. 왜 자랑하느냐? 여러분들 이 학교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걸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이상희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을 못해요. 일단은 국어 같은 경우는 감이 떨어져요. 아직도 말에 대해서는 말은 하는데 정서전달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일본에서는 우리 큰아들도 여기 있지만 역사 공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일본 역사 다 거짓말이거든요. 어차피 저는 일본 애가 아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애 같은 경우도 국사나 역사 같은 거 모르잖아요. 근데 얘는 다행히 하나가 뭐였냐면은 영어 듣는 거를 계속 활용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동탄학교 들어갈 때 가장 쉬운 게 뭐냐? 비교 평가만 만점 맞으면 1등급이 돼요. 그냥. 여러분들 그건 관심이 되죠? 조금만 노력해가지고 조금 우리끼리 했는데 이게 다른 선생님 용서하세요. 선생님 믿고 계시는데 다른 과목 내가 오해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영어에다 올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대한학교, 국제학교는 영어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다른 과목 안 한다 그게 아니고 다른 과목도 전부 다 영어를 할 수 있는 만큼 시켜줘가지고 비교평가 시험이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렵지 않대요. 근데 우리 애가 처음에 평가를 해보니까 4개 틀리더라고요. 4개 틀리면 자격이 안 돼요. 근데 얘를 4개가 왜 틀렸나 체크해가지고 그것만 4개 수정받았는데 1등급으로 여기 만점을 맞더라고요. 근데 얘가 하는 얘기가 하나가 100개를 하나. 함정을 만들어놨죠. 되게 거기 걸린답니다. 그게 걸리면 떨어지는 거고 풀어지면 붙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애들한테 1학년 때부터 검정고시하고 비기평사 계속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아니 검정고시는 우리 RGS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선생님들 참고로 들었어요. 초창기 때입니다. 초창기 때에 RGS에서 검정고시 100점 몇 프로 나왔다고 방송으로 자랑하고 있더라고. 이게 자랑이 돼야 안 돼요. 검정고시는 60점을 맞으면 돼요. 그냥 그건 뭐 자격이니까. 자동차 면허 시험 볼 때 100점 맞으면 좋아요 나빠요. 그건 세상에 안 이루는 사람이지. 제가 하룻밤에 해가지고 72점 맞았거든요. 그 일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검정고시는 그렇게만 보면 돼요. 그러면 다른 과목을 다 통과시켜버리고 나서 영어에다 집중해줘가지고 우리 RGS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만들어줘야 돼요. 어렵느냐? 절대 어렵지 않은 것이 우리 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용인이고도 있죠. 또 우리 RGS 출신들 가운데 벌써 국제학교 들어야 있죠. 용인이고 있죠.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명동인가도 있고. 그럼 앞으로 이제 애들 홈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선배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학교를 계속 표현할 거예요. 제가 요번에 동산학교 들어와가지고요. 학교 총회하는데 처음 가봤어요. 얼마큼 모이는 강당에 꽉 차버려요. 서울 신당초등학교 때는 학부형들이 안 와 있다는요. 아 진짜 한심하더라고. 그냥 몇 명이 와서 앉아있어. 2줄 정도 안 들어. 2줄.
그 내가 4년 동안 한 게 뭐냐? 그분들 다 오게 하는 것이 일이었어. 왜 그러냐? 학부형들이 오지 않으면 애들이 관심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딱 하다 보니까 우리 이삭이한테 주일날 전화 그러는데 집에 못 오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여기 교회 여기 차버스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그 안양 동부교회, 오산 동부교회를 가는 중에 지금. 근데 보니까 시끌시끌하더라고. 몇 명 가냐 그랬더니 그 버스 6명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탄국제고등학교에 우리 멤버가 6명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에 딱 떠오르는 거, 그럼 내가 할 일이 생기는구나. 내가 제대로 관리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그날 바로 동탄국제고등학교에서 공지가 뜨는데 운영위원을 모집합니다. 떴더라고. 제가 신당 초등학교 4년 했으면 그만둘 때가 됐잖아요. 지금 RGS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럼 제가 그만두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생각이 갈등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럼 애들 6명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RGS 애들을 소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탄국제고등학교에 드디어 운영위원 이력서를 냈어요. 많더라고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뭐 조회까지 있어가지고 뭐 법의회에서부터 딱 나오더라고요. 다른 데는 교장들이 전화해가지고 부탁하는데 5명 모집하는데 8명이 와버리고 8명이 학생 수보다 경쟁이 더 높아요. 인지 못해요. 가니까 벌써 투표해가지고 기조연설하게 만들어놓고 비밀 투표를 다 만들어놓고 있는 거 있죠. 가니까 A4용지 한 장씩 발표하래요. 근데 준비하는 분들이 얼마큼 잘하냐면은 그분들은 벌써 몇 년 하신 분들이야.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신입종이잖아요. 저쪽에서 몇 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지금 얘기했어요. 나는 두 애들을 미국에서 키운 경험이 있다. 맞죠? 그리고 애들을 국제학교로 키우려면은 국제적인 마인드가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을 또 했어요. 나는 심신학 전공자인데 아무리 지성으로 키워봐라. 애를 성공하지 못한다. 반드시 인성과 영성을 지원해야 된다. 이제 영적 갈림은 좀 칼날 냈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들한테 애들 공부 잘하는 거 여기 조금 해줬어요. 시간 남길래 엄마들 눈빛 보면 금방 알거든요. 다른 얘기가 안 하는데 애들 공부 잘하는데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그러니까 엄마들이 점수가 몰표가 나와요. 이게 바로 이제 저희 스토리입니다. 이게 동경대학교인데요. 이게 저희 집사람이고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실제적으로 저의 사역을 가장 많이 도와준 게 저희 집사람이에요. 결국 동역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가 동경대 사역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동경대학에 있으면서 제가 VIP를 배웠거든요. 동경대학에 있으면서 에리트 전략을 배웠어요. 제가 동경대에 있을 때에 실제적으로 전국과 세계에서 온 그 에리트를 통해서 전도하는 사역을 배웠거든요. 그러면은 전도할 때 가장 유익한 게 뭐냐? 그들도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는 애들한테 뭘 심어주면 되느냐? 걔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만큼 전도에 유익하게 돼요. 제가 사실 이 강의를 빨리 땡긴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빨리 가가지고 9시에 제가 일본에서 오신 분들하고 한의학 박사랑 미팅을 해줘야 돼요. 일본의 소가당로 지금 부인이 나오고 계시는데 사모님이 나오시는데 제가 일본에 갈 때는요. 소가당님이 저를 초대할 때에 반드시 나고야에서 가장 영향권 있는 사람을 한 20명 모집을 해요. 자기가 부르면 올 수 있는 사람들. 세무사, 변리사, 여행사, 사장 부르면 한 20명 돼요. 어디로 모이느냐? 골프장으로 모이라 그래요. 조를 딱 짜요. 조를 딱 짜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머지 3명, 4명을 골프하는 동안에 계속 영향을 주게 만들어요. 각본을 처음부터 짜는 거예요. 그럼 20명 여러분들 골프비 대가 얼마인가요? 대충 생각해봐요. 한 사람 얼마씩. 그리고 자기가 골프비를 다 대요. 저녁을 다 먹여요. 그러면 가는 시간쯤 돼가지고 이걸 쫙 틀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골프비 내가 냈습니다. 밥값 냈으니까 가지 마세요. 오늘 오셨으니까 강의 듣고 가세요. 해가지고 동경대학교 박사기 박사의 강의가 시작합니다. 따가면은 그날 100% 영접 다 합니다. 밥 먹었죠. 골프 쳤죠. 그러면 그냥 가지 못하잖아요. 영접에도 하고 가야지 일단. 그러면 영접하고 나면은 눈빛 보면 알거든요. 진짜 가짜. 그 다음날 전 뭐냐. 영접하다 한번 돌면서 한 바퀴 딱 하면은 그게 저의 사역이에요. 그럼 이거는 일반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전문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하는 저희 VIP 사역 알잖아요. 그럼 우리 VIP 축제 때 뭘 하냐. 1년 동안 이런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몇 명만 불러드리면 돼요. 괜히 바쁜데 많이 부르고 하면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전문성이라는 거는 전문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애들한테 이런 마인드를 어려서 심어놔야 애들이 그 분야에 올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올인하라는 건 올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동경대학교 의과대학 본관인데요. 그쪽에 하나만 좀 얘기하면 일본에 아베가 왜 저렇게 난리가 났느냐. 여러분 대충 아시죠? 지난주 메시지 내용인데요. 아베가 지금 야스쿠니에서 진짜 좀 난리 피는 것은 실제적으로 정치 개념을 떠나서 종교 개념으로 봤죠. 여기 들어가면요. 여기 같은 4개가 보이는데 원자 폭탄으로 죽은 사람들을 전시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은 원자 폭탄에 피폭된 자들이 난 애기들. 기형아죠? 쫙 전시해놨어요. 일반 기형아가 아니고 손가락 몇 개가 아니고요. 머리가 2개 그런 개념을 떠나서 사람은 사람인데 눈, 코, 입에 하나가 딱 붙어있어 이렇게. 근데 자세히 보면은 구분이 돼요. 그런 기형아들이에요. 세 번째 방에 가면은 그 시대의 살인범들만 목을 잘라가지고 쫙 전시해놨어요.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의 뇌, 골만 뽑아가지고 전시해놨어요. 거기 2분이 나와요. 내가 아는 분이. 한 분은 나침의 소새끼라는 분인데 말새끼한 소새끼. 이분이 일본에서 유명한 소설가예요. 우리나라 이강수 씨. 동경대에 공원이 있어요. 산시라는 공원에서 아주 부잣집 딸이 병원으로 죽을 병으로 입원을 하고 담당 의사가 가난한 집 아들이에요.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장면 내용 같죠. 그분이 있고요. 바로 그 옆에가 우츠무라 간주 목사님 뇌가 있어요. 아시죠? 우츠무라 간주 목사님. 그분이 뭔 얘기했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나서 3년 이내에 증거가 없으면 가짜다 그랬어요. 3년 넘었죠? 증거 갖고 오세요. 네, 하나씩 다 봤다. 짧아서 못 가겠네.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네? 집에 놓고 왔어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증거가 몰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게 증거예요. 우리가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증거예요. 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얘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 방을 지나갈 때마다 누가 썼는지 뭔가 써놨어요. 여기. 누가 무리민족을 일으키는지 그런 식으로 써놨어요. 누가 그랬어요? 지들이 그랬지. 일본이 폭격한 게 아니에요. 지들이 맞을 짓을 했으니까 미국이 때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베가 빨리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우상숭배, 야스쿠니 진짜 잡히는 거 이게. 이게 영적인 존재에 우리말로 속박되는 거다. 그래서 일본을 놓고 지난주 메시지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이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왜 공부를 못하느냐? 반드시 뭐에 잡혀있어요.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은 자유로운 영혼이 안 돼요. 우리 이삭이가 우리 아빠 별명이 뭐냐면은 자유로운 영혼이래요. 우리 이삭이 공부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 저는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하고 계속 이거 알려줘요. 우리 두 애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리딩을 하고 갑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럼 얘들이 가는 길에 내가 뭘 알려주느냐? 나는 노하우가 있어요. 이 요령이 요령. 그때마다 보면 코치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하는 일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쥐새끼 같죠? 이게 이제 쥐를 가지고 연구하는 건데 이게 이제 쥐를 가지고 이 공부를 저기만 이렇게 하면 돼요. 요 두 쥐에다가 꽁지에다가 전기 쇼크를 30초마다 통하도록 만들어놔요. 스위치를 가지고. 전기가 통하면은 얘는 요걸 잡아당기면은 전기가 다 끊어지도록 만들어놨어요. 가능하죠? 실험이니까. 얘는 전기가 오면은 요걸 잡아당기는 전기를 계속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얘는 대소분이기 때문에 그냥 글로리, 비교만 데이터입니다. 딱 6개월 됐는데 얘는 말이죠. 완전히 한쪽에는 몸통에 한 놈은 암이 걸리고 한 놈은 정상이 돼요. 이것이 바로 패스웨이예요. 패스웨이가 바로 뭐냐면은 문제가 오더라도 내가 잡아당길 수 있는 요걸 선만 갖고 있으면 암이 안 걸립니다. 이것이 요령이에요. 애들이 요걸 못 잡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상태를 우리를 갖다가 스트레스라고 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상태. 부들부들 떨고 있고 긴장된 상태.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예요. 자, 반드시 공부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우리 선생님 잘 보시면은 공부라는 단어가 딱 시작될 때 굉장히 기쁜 애가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기도 전에 이미 진 애가 있고 이미 이긴 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부 시간만 되면 된다. 시작만 되면 애들이 막 흥분돼가지고 막 뛰어와야 되는데 공부만 되면 밀려간다. 걔들은 굉장히 지금 이쪽에 지금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어느 쪽에 해당돼요? 엄마는 알고 있죠?
엄마의 비밀, 그죠? 나만이 알고 있는 거. 엄마의 비밀인데, 우리 애가 어느 쪽이에요 지금? 그럼 그 애에 대해서 절대로 얘를 바라보면 안 돼요. 얘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엄마들이 지금이라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랬죠. 윽박질렀죠. 눌러놨잖아요. 그럼 얘가 달란트가 있는데 못 찾았던지 공부 그러면 싫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들한테 가장 좋은 기회가 뭐냐면은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먼저 알려줘야 돼요. 문제가 오는데 문제가 오더라도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만큼 들어간 만큼 얘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애보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그 관계 속에서 이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지배해 주도록 만들어줘요. 이번 달 내가 그 책을 그렇게 썼거든요. 공부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나 자신과의 대화를 해줘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이루지 않아요. 반드시 나와의 약속 가운데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해요. 그게 혼자 가능하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공부를 했으면 내일 아침 까먹잖아요. 분명히 그걸 까먹을 예상하고 예상 문제 써놓고 나서 잠자고 아침에 눈 떠서 그걸 풀어봤어요. 내가 문제 내고 내가 답을 이게 나와 나와의 대화예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나와 나와의 약속을 지켜줘야 돼요. 내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내가 약속을 잘 지키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나에게 사줘요. 먹는 걸 사주든지. 저는 이거를 오랫동안 요령껏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에 대해서는 나는 반드시 나를 지켜주려고 하고 그것이 나와의 자존감, 인정을 해주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성과 감정이 같이 나간다는 것이 결국 얘 생각 속에서 이성과 감정이 일치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아니 의자만 정궈주고 앉는다는 VIP가 아니에요. 실제 VIP라는 것은 하나님 모시기에 인가스아이스 매우 중요한 사람. 나는 부족하고 부모가 볼 땐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걸 찾아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영성을 굉장히 깊이 넣어줘야 돼. 자유로운 영혼 속에다가. 결국은 애들한테 이 그림을 누가 그려주느냐. 먼저는 집에서 출발해줘야 돼. 우리 혹시 우리 가족이니까요. 학교 와가지고 우리 왜 공부 못하고 따지는 분이 계시면은 생각 잘 해보세요. 어차피 걔는 못하는 상태로 여기 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군대가 사본 애들은 군대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거를 풀 수 있는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 애가 왜 저러나 하면 그 답답한 얘기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 애들한테 볼 때에 뭘 심어줘야 되느냐? 맨 먼저 메리가 바로 보는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애들이 어떻게 들게 된 그림을 딱 그리고 나서 그걸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지금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큰애가 저기 왔는데 제가 만약에 일본에 유학을 가고 싶다. 저는 굉장히 쉬워요. 영어 가지고 일본어 가지고 한국인이에요. 그럼 일본에서 문무성 시험을 누굴 모집하느냐? 영어 잘하는 애들만 모집해요. 문무성에. 영어 쟤는 일본어 잘하면 돼요. 쟤는 일본어 만점, 영어 만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본에 문무성 들어가면은 동경대학 들어가면 너무 쉬워요. 왜? 제 친구들이 거의 다 교수가 됐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볼 때는 저거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우리 멤버들 3명 동경대 유학해가지고 지금 다 박사 받고 나왔잖아요. 근데 걔가 처음에 나보고 그래요. 아유 집사님 나 동경대 안 들으는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너는 안 들은 거 내가 알아. 근데 내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들이 나를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나 봐요. 내 존재를 인정해 주니까. 근데 실제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보세요. 절대로 걔가 못 들어간 자리인데 동경대 다락방 하는 자리에 모임이 있는데 여학생 하나 나보고 인사를 왔더라고요. 요번에 여수대학으로 발령이 났대요. 교수 저기 박사인데. 근데 그 자리에 딱 했어요. 그 자리에 누구 할 건데 아직 안 정해졌대요. 그럼 그거 내버려 둬. 내가 쓸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명 모집에다 거기다 여기서 딱 집어넣었어요. 됐죠? 이게 바로 요령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하나 더 줬어요. 이왕에 공부하려면은 문무성 도전해라. 어떻게 하면 되냐요? 이렇게 해라 했더니 문무성 붙어버렸어요. 그럼 문무성 보기 위해서는 동경대를 포기하고 문무성 시험 합격해야 돼 또. 조건을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모험을 걸었어요. 그게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자, 문무성 붙고 나니까 교수가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우리나라 연구를 나온 거예요. 일반에 볼 땐 이런 길이 안 보이지만은요, 우리가 볼 땐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럼 실제적으로 인테그레이션이 뭐냐면은 연합을 해줘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반드시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요.
여러분들 마츠시다라고 알죠? 그 일본의 내시나르 회사의 사장, 그죠? 하나수닉하고 내시나르 사장이 마츠시다예요. 그분이 3가지 장애가 있었어요. 몸이 약해요. 거의 장애력이 있었어요. 얼마나 가난하냐? 초등학교 나왔어요. 너무 가난해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해버렸어요. 자전거방을 하는데 들은 적 있지, 여러분들? 사람들이 쪼바라고 하나요? 담배 사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고치다 말고 막 자전거 담배 사다 주면은 용돈을 줘요. 근데 이분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아, 내가 미리 사다 놓으면은 10개 플러스 하나니까 4개 되겠구나 해가지고 사러 안 가고 10개를 팔아가지고 하나 내 거를 했어요. 그게 그분의 경영의 원리예요. 근데 그분이 주장한 게 뭐냐? 나는 교과서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교과서로 삼았어요. 그분이 이병철을 그분이 가르쳐준 거예요. 이병철 회장을 전자를 그분이 가르쳐줬는데 살아선 마츠시다가 선생인데 죽어서는 이병철 회장이 선생이 됐어요. 지금 삼성 이겼잖아요. 이제는 손을 이겼고. 지금 소문이 이렇게 났죠. 그분이 뭘 잘했느냐? 가난한 거를 갖다가 활용했고 자기의 장애를 활용했고 자기가 공부 못한 거를 활용했거든요. 이게 그분의 은혜가 됐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요, 인테그레이션이 몰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맨파워가 돼요. 우리는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일반 파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파워가 있어요. 근데 이 영성을 애들한테 어려서만 심어줄 수 있다. 여러분 중학교까지 가능해요. 근데 고등학교 넘어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제가 타워 페리스에서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만 모아놓고는 우리 숙명여고 교회 있을 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강의 끝나고 나는데 설문조사 보니까 그 중에서 4분의 1 엄마들이 애들한테 매를 맞고 살더라고요. 무기명 설문이니까 노골적으로 썼어요. 왜 맞는지요. 왜 맞는가를 봤더니 애들한테 육성으로 키워놨어요. 지성으로 키워놨어요. 애들을 영성이나 우리말로 인간성을 안 가르쳐놓으니까 계속 24시간 엄마 달려버려요. 쪼인 거예요. 얘들이 막 세상말로 닭을 갖다가 잠 안 재워놓고 계속 불빛 띄워놓고 알을 낳으면은 닭이 굉장히 까칠해져요. 그렇게 커버려요.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갔네요. 대학교 들어갔는데 엄마가 또 잔소리니까 엄마 내가 대학교 들어갔으면 됐자고 때리기 시작하는 것일 때 이렇게 됐고 이 애들이 엄마들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이 세상말로 무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대학교 들어가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졌대. 지금부터 할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올인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놓쳐버리고 애한테 맞고 있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공부 요령인데요. 제가 쓰는 거예요. 암기하지 말고 연상하라. 이 엄마들이 이걸 안 해줘야 돼요. 애들 공부할 때 막 외우죠. 물론 당일치 할 때 외워야 돼요. 근데 길게 갈 때 외우면 안 되고 그걸 갖다 연상해 줘야 돼요. 3.1운동이 언제 일어났어요? 우리 유목사님 사모님 차가 번호가 아이고더라고. 사모님 차가 왜 아이고한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3.1절이 아이고 그랬더니 아이고더라고. 3.1절이 아이고예요. 그날 아이고 울었잖아요. 3.1절 날. 그래서 1919년도가 3.1절이에요. 그러니까 연상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리마인드 시켜놔가지고 언제 들어도 기억할 수 있는 만들어 놔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암기법의 공부하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같이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시기에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요 말을 영어 성경에 매우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일본어 성경에는 고카데 다토이. 우리 골동품 고가라고 하죠. 굉장히 비싸고 다토이. 오문지나라는 말이 있어요. 고상하고 존귀하다는 뜻이죠. 그럼 나의 존재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44명이 자살해요. 33분마다 한 명이 죽어요. 근데 44명은 별로 감이 안 오죠. 그 중에서 25명이 청소년이에요. 우리가 요즘 애들 한 클래스가 25명입니다. 그럼 하루에 한 클래스씩 없어지는 거예요. 금방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지금 한 사람 살리기 운동해가지고 지금 국제 생명 존중 연맹을 만들어서 오늘 경기도청에 신고하고 왔어요. 이제 물론 비영리 민간단체를 신청해서 뭐 할 거냐? 우리 학교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서 RGS만 살면 또 안 돼요. 같이 들어가가지고 학교에서 생명 살리기 운동, 학교에서 영적 얘기 못하니까 그걸 빌밀해가지고 미션을 깔아주는 운동을 같이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시간이 없죠? 이제 정리합니다. 자, 시작. 어느 게 맞아요? 너 어느 게 맞아? 즐기는 게 맞지? 공부 잘하면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봅니다. 엄마들이니까 시작. 엄마들 어느 게 맞아요? 진짜로?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진짜 전도 되었잖아요. 진짜 전도 안 해요. 이 전도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돼 그냥.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시작. 어느 게 맞아요? 진짜로? 엄마들 좀 걸리죠, 그죠? 근데 우리 애들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는 즐기는 애들은 갈 수가 있는데 공부한 애들은 중간에 멈춰요. 반드시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없지만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시골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나온 애들이 14명이에요. 시골 친구들 2명 죽고 12명 남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무개나 애가 있는데 여러분들 국민기억관장 어른들 시작.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1969년 12월 25일 대통령 박정희 그 A4용지 한 장이에요. 그걸 등가기를 밀어가지고 쫙 나눠주고 나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이게 다음 주까지 요월이더라고. 그리고 수업을 시작했다니까요. 끝날 때 선생님 광고 시간에 조회 시간에 자 이거 다음 주까지 요월했더니 한 놈이 다 이거 쓰러더라고. 여러분들 그게 금방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것도. 근데 해봐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걔 IQ 얼마쯤 되겠어요? 일단 얼마쯤 될 것 같아? 우리보다 한 2배 될 것 같아. 진짜 머리 좋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당황을 해요. 걔가 나와서 지금 붙여버리니까. 걔는 중간 과정이 없고 쓸 때에 연필이 여기로 가면 답을 써버려 그냥. 걔 지금 뭐 할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하려는데 걔 지금 뭐 할 것 같아요? 예? 걔 추측인데 내 친구니까 이것도 녹화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걔 지금 직업이 좋은 직업 아니에요. 그냥 드라이버예요. 그 직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걔는 진짜 누구 좋은 멘토를 만났으면은 한 것만 따놓고 갔어요. 근데 걔가 왜 문제가 왔느냐? 문제가 아니고 왜 그렇게 됐느냐? 걔를 주변에 아무도 걔를 도와준 애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는 뭔가 다른 게 있었대요. 뭐가 다르냐? 엄마의 배경입니다. 우리 집안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 내가 정신력을 배웠다면 엄마를 통해서는 기도를 배웠어요. 물론 복음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 그 신앙의 힘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걸 배웠다면 터져요. 그럼 실제 우리들이 이 요령을 어려서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에게 뭘 심어놓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그걸 놓쳐버립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은 내 얼굴이 어디 있어요? 이 얼굴을 저 애들이 만들어내요. 우리 애들은 찾았죠. 어디 있어요? 엄마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엄마가 여기 있어야 돼요. 엄마가 여기로 가면 안 돼요. 이건 분노예요. 분노. 되게 엄마들이 여기 많이 와 있어요. 얘만 보면 짜증난대요. 아니 우리끼리 얘기인데 애가 공부 못하면 누구 닮은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눈치채세요. 그러면 빨리 알고 인정하고 나서 얘네도 공부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엄마한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속에서 우리가 영성을 집어넣어야 정신력과 육신이 따라갑니다.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제 청층 넘어갑니다. 영적인 거는 생략할게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니까. 자, 이거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공부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에요. 반드시 공부를 영적 전쟁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애를 1등으로 끌어내는 거는 자기가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엄마와 교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공부 요령들이니까요. 기도 수첩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들 골라 쓰니까 애들하고 포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고요. 노너 사인하는 거 하나만 해드릴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운동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굉장히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이게 운동 중독된 거예요. 그죠? 그 맛을 볼 때부터는 운동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추운 날도 운동을 안 하면 이 맛을 봤어요. 애들한테 러너스 아이, 공부에 중독을 한번 해봐요. 저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저는 엉뚱한 자랑은 또 하나 할게요. 물론 자랑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중국 의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제가 일본에 여기 에이전트가 나와 있는 북경 중의대에 제가 거기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아니 강의만 하지 말고 중의대 자격증을 따라가더라고.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했더니 몇 년 동안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래요. 제가 수업을 들었다니까요. 중국 교수가 오고 일본 말을 통역하고 내가 한국말을 이해하고 그 답을 썼으니까 대단하죠. 세 나라 말을 동시에 했으니까 중국말을 모르더라도. 근데 문제는 시험을 봐야 하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약초 몇 개, 감초 몇 개 넣어가지고 해봐. 그런 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이걸 내가 석 달 동안에 호텔에 문 잠궈놓고 집사람 보고 저녁만 와서 나 죽었나만 확인하라 하고 3개월 만에 중국 이사를 패스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중국 국가시험 올 때 3개월 만에 패스해요. 근데 그 요령을 했다니까요. 다른 거는 다 통과되는데 임상의학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그것도 이뤘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나왔어요. 결국 그게 60점 커트라인 다 걸려가지고 59점 떨어지는데 붙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반드시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요령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요령을 내가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그게 저희 숙제입니다. 진짜.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우리 골리앗하고 다윗이 바로 이걸 싸운 거예요. 다윗이 싸운 것은 육식 갖고 싸운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갖고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주는 것이 자기 뒤에 엄청난 배경이 있는 걸 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후대들이 가는 이런 배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부모님과 교사들의 배짱입니다. 그 뒤에 나의 등 뒤에서 내가 나를 도와주는 힘이 있다고 알아야만이 애들이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양들이, 학교인들이 뭘 해야 되냐 지금부터? 학교에 모이셔가지고 우리 애들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지금부터 반드시 이걸 찾아줘야 돼요. 자 보세요. 다윗이 돌을 갖고 승리한 거예요. 사실은 많지도 않아요. 5개. 근데 그 5개 다 안 쓰고 딱 9개만이 끝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 달란트가 지금 돌 들고 다니면 당장 퇴학당해요. 학교에서는 돌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힘을 집어넣어줘요. 바울이 뭐냐? 결국 이 사람이 6가지 정도의 박사학자예요. 그 시대에 보면 주의를 보면 자 요셉은 바로 쌀장사잖아요. 쌀장사. 쌀 줄 때 그냥 줬겠어요? 반드시 돈이냐? 돈 받고 하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영접하고 그리고 돈 받고 쌀 받고 쌀 주고 영접하고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번에 가버린 전도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누가 의사잖아요. 의사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만나는 게 누구냐? 그 시대의 총독을 만나고 그 시대의 왕을 만나고 할 수 있는 것이 전문성이라고. 그럼 우리 애들한테 사실 공부하는 얘기 하지 말고 네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네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걸 가지고 애들한테 나는 그러면은 지금부터 준다는 게 그 그릇을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애들이 한 번 걸치는 것이 그래서 도전을 해줘야 돼요. 리스크 테이킹 해야 돼요. 똑같이 해가지고는 맨날 공부단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한 번은 치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시키는 겁니다. 원하는 결과 올 때까지. 자 넘어가 볼게요. 중요한 시간으로 넘어가고